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23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핵심 측근인 만큼 우리 정부는요,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방카의 방한 목적은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네. 자,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가 23일에 이제 한국에 와서 3박 4일 동안 머무는데 공식적인 목적은 폐막식 참석이에요. 그렇죠. 25일 날 그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열리는데 그거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3일 날 와서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국에 머물게 되는데 네. 사실 의전상으로 보면은 펜스 부통령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죠.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공식 직함으로 오긴 하지만 다들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자 굉장히 뭐 귀를 잡고 있고 정책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의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부통령이 왔을 때, 펜스 부통령 왔을 때 우리 장관도 안 나갔거든요, 공항에. 네. 사관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이방카 올 때는 뭐 장관이 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든지 아니면 이 김여정과 또 대비가 되는데 북한에 김여정이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무려 4번의 그 공식적인 만남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개회식도 하고 오찬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방카하고는 그럼 몇 번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누가 카운터 파트너로 의전을 담당할 것이냐. 네. 지금 퍼스트 레이디인 김정숙 여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지금 김여정 같은 경우에 왔을 때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KTX 특별편을 편성해갖고서는 날라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방카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버금가는 아주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청와대가 일단 이방카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방카 트럼프는 한국에 와서 탈북 여성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두 교서에서 그렇죠. 지성호 씨를 내세워서 탈북자 인권을 강조했고 펜스 부통령도 탈북자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방카까지 와서 탈북 여성을 만난다. 이 탈북 테마로 북한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부통령, 이어서 이방카까지도 이제 탈북자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물론 탈북자에 대한 뭐 관심, 인권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인권에 관심 갖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저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네. 특히 이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의뢰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탈북자 그렇죠. 단체를 접촉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 한 3만 명 정도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탈북자 정보는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겠죠. 네. 또 누구를 만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조언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실제로 탈북자 단체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이 우리 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가 생겨서 그렇죠. 거기에 또 사람들 채용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 채용한다고 공고까지 냈었잖아요. 독자로 또 휴민트를 가동하기도 하고 네. 등등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결국 북한과의 어떤 대립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명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무 실장님. 네.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탈북자 단체들을 섭외를 하고 만난다. 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거는 현재 코리아 미션 센터를 미국이 CIA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하고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북 공작이라는 것은 네. 미국 사람이 백인이 직접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다 대북 공작은 탈북자라 활용할 겁니다. 아. 아마도 충분히 현재 CIA의 코리아 미션 센터가 탈북자들과 깊은 연계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공작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국내에 있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런 탈북자들을 이렇게 섭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렇게 섭외를 할 것 같고 네. 북한이 자꾸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를 걸고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도 되겠다. 네. 또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서는 뭐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네. 혹시나 부작용으로 북한에 좀 아사자가 나거나 네. 하는 부분도 감수하겠다. 네. 또 하나는 뭐 공격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도 네. 이게 바로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거다라는 명분을 추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CIA가 설치한 코리아 미션 센터에 일할 수 있는 휴민트들도 탈북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독특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러분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이런 캐릭터들 아시죠? 미국이 만들어낸 이 만화, 영화 주인공이자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슈퍼 히어로인데 이 영웅들을 만든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사가요. 탈북자를 주인공으로 한 슈퍼 히어로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슈퍼 히어로의 이름이 안광조입니다. 안광조. 아쿠아맨 안광조. 심정숙 기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이 만화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 네. 이름이 안광조인 탈북자예요. 그런데 슈퍼 히어로로 나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북한에 있는 굉장히 수재 대학생이라는 대학생인 안광조라는 이름의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북한에서 정말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외국 방송을 봤다는 이유로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도대체 네가 봤다는 그 외국 방송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미국 방송을 보다가 미국 만화 영화를 평소에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보다가 들켰다 이렇게 자백을 한 뒤에 엄청나게 많이 보위부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합니다. 네. 구타를 당하는 동안 이 양광조의 몸에서 땀이 막 거의 물처럼 솟구쳐 나면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저 상상 속의 산물이죠, 사실. 저런 대게가 나오네요, 대게. 초능력이 있는 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네. 북한에서 중국으로 초능력을 발휘해서 탈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약간의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을 악당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슈퍼 히어로로 탈북자를 묘사한 그런 근데요, 이게 지금 슈퍼맨, 배트맨 뭐 이런 슈퍼 히어로를 만든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사에서 탈북자를 주제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뜻 아닌가요? 미국의 이제 뭐 보온 시리즈라든지, 네. 영국의 007 같은 게 보면 항상 이제 적대 세력이 누구 나오냐면 주로 이제 이슬람이라든지 그렇죠. 테러 세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007도 한 북한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적대감, 즉 선과 악의 개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화라는 거 보면 사실 어린이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북한의 어떤 인권의 실상 이런 걸 보면서 북한에 대한 좀 적개심이라든지 적대적 감정 이런 것들을 당연히 쌓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네. 이게 점점 커진다는 것이고 저런 문화가 상당히 이제 확산되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한 주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성립되는 것 때문에 최근에 탈북자를 그렇게 대통령이 만나는 거나 이거나 비춰보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려스러운 대목도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쿠아맨 안광조. 과연 이 탈북자 캐릭터인 이 만화 주인공이 전 세계의 유명한 이 슈퍼 히어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김종국 실장님 그리고 시인균 대표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탤런트 조민기 씨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청주대학교 연극과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호 팀장님.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 요 혐의로 지금 교내에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조민기 씨가? 네,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그렇게 조사가 받은 걸로 돼 있고요. 그건 확인된 겁니까?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이 얘기는 한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조민기 씨 측에서 다르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처음 보도되면서 이제 일파만파가 퍼졌는데 네. 한쪽에서 계속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민기 씨는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러지만 사임한 건 맞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그러고요.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징계위 또 이사회를 거쳤다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 씨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의혹 수준 성추행을 한 게 아니다. 뭐 네. 강의 시간에 어떤 얘기를 가지고 누군가 음해 세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협박을 했고 네.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청주대학교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조민기 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해줬고요. 오늘 내일 중으로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조민기 씨 측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악성 루머 때문에 지난해 이미 본인이 먼저 알아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해임이 아닌 사임을 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민기 씨 측에서요. 이런 루머를 또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나섰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네.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연예인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미투 운동으로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폭로와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이 유사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사고가 드러났다. 이제 아직은 확신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요 이상으로 악성 루머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네. 자, 일단 조민기 씨 측에서는 이 혐의 사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조민기 씨 측에서는 일단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서 누군가가 이해관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만들어낸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측에서는 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까지만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 연예계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수지 씨 이야기인데 가수 강수지 씨 이제 결혼을 2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죠. 김국진 씨와 5월에 화촉을 밝히기로 했는데 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3개월 앞둔 상황이어서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인욱 팀장님. 네. 강수지 씨 어머니가 좀 병상에 오래 누워있다 돌아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강수지 씨는 이제 부모님하고 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네. 강수지 씨는 뭐 가수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오가면서 활동을 했지만 부모님은 줄곧 미국에 계시다가요. 뉴욕에 계시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귀국할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제 치매로 이미 굉장히 병중환이셨고요. 네. 서울에 왔을 때도 요양병원에다 모실 만큼 네. 이렇게 상태가 건강이 좋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사실 이번에 5월에 결혼 날짜 잡았는데 김국진 씨와 네. 이 결혼 날짜도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잡아준 날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네.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그러고요. 아. 김국진 씨도 강수지 씨하고 병원에 인사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꼭 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치매와 또 노안이죠. 겹쳐서 안타깝게도 결혼하는 거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네. 저 예능 프로그램에 강수지 씨하고 김국진 씨 같이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국진 씨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강수지 씨가 펑펑 눈물을 흘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네. 그게 어머니 생각 때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수지 씨는 한국에서 가수 활동하면서 88년까지는 부모님이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오며 가며 하긴 했지만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병중환이셨고 그러다가 김국진 씨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생일상 남자가 생일상을 차리기가 더 애틋했다. 워낙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싹텄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게 또 엄마가 예전에 생일상 차려줄 때 생각이 나서 더 슬프고 네. 아팠다고 그럽니다. 자, 강수지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이 편지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신정수 차장,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랑한다고 엄마에게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당신은 나의 딸로 나는 당신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보다 더 많이 당신을 사랑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